파이스톰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오늘 토트넘과의 일명 코리안 더비에서 팀의 경기력에 대해 이렇게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절대 토트넘 응원을 못하고 울버햄튼 응원도 못하는 코리안 더비였기에 중립의 관점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만 응원한 경기였는데 게리 오닐 감독의 울버햄튼이 확실히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놀랍게도 토트넘으로 향한 원정이었는데도 말이죠. 자신이 들고 나온 전술과 전략 그대로를 이행하여 이긴 승리라는 것이 바로 완벽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딱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잡을 때 활용하는 그 방법, 손흥민 선수의 역습처럼 네트와 공격진들의 역습으로 토트넘을 잡아내버린 울버햄튼이죠. 게다가 우리의 황소 황희찬 선수가 전반 5분에 큰 찬스를 놓치지만 않았다면 더 대승도 가능했던 경기였기에 울버햄튼의 준비가 토트넘의 경기 준비보다 훨씬 더 우월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승리가 더욱 대단했던 이유는 또 있는데요. 실제 이 경기가 있기 전 통계 전문 매체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한 총 1만 번의 예측치를 계산해본 결과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무려 55.3%, 울버햄튼의 승리 확률은 고작 19.4%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울버햄튼에게는 정말 멋진 승리가 되었고 반대로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패배가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 경기의 패배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지에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일명 앙제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상 울버햄튼에게 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패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이 이미 토트넘의 약점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엔 쿠냐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역습 전술에 특화된 네투와 황희찬과 같은 날카로운 선수들이 있었기에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내주고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인데요. 울버햄튼의 돌격대장 네투와 팀 내 최고의 공격수인 우리 황희찬 선수를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약점이 토트넘의 전술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오늘 황희찬 선수의 골까지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은 더욱더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황희찬 선수는 오늘 비록 큰 기회를 날리긴 했지만 팀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임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몰리뉴스 역시도 황희찬은 오늘 큰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었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놓쳤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반적으로 팀 승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평가하면서 울버햄튼 전술에서 황희찬 선수의 중요도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이렇게 황희찬 선수는 충분히 휴식도 취하여 건강해 보였고 팀 전술적으로도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가락 부상과 더불어 아시안컵으로 인한 회복이 아직은 완전치 않은 부분이 엿보였는데요. 오늘 플레이메이킹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격수가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완전치 않을 때 가장 쉽게 보이는 현상들인 돌파 시도나 슈팅 시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안쪽으로 치자니 메디슨이 자리를 차지해 손흥민 선수의 일명 흥민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늘 우도기 대신에 출장한 벤 데이비스는 마치 10번 공격수처럼 움직였기에 아예 공간도 없었던 데다가 컨디션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런 부분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주는 부분이었고 본인도 정말 괴로웠을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쉬운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과 플레이메이킹에서의 공헌을 감안해서인지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주었고 유로스포츠도 평점 7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은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릴 기회적인 부분도 적고 답답한 팀 공격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왼쪽 윙 포지션인데 토트넘의 팬들 역시도 오늘 답답했던 공격과 패배의 원인으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다 라는 말로 답답함을 호소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 같으면 토트넘 팬들에게 옹호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지금 분위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선수 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분명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윙백의 공간 침투, 특히나 안쪽으로 파고드는 언더래핑이 많은 전술상 정말 중요한 포로와 우도기 이 두 선수의 공백은 정말 뼈아팠던 것은 맞지만 사실 패배 요인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두 골을 넣은 고메즈를 비롯한 울버햄튼의 중원 미드필더들에게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처절하게 밀렸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부상 회복 이후 돌아온 메디슨의 창의력이 오늘 경기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가
디애슬레틱을 비롯한 많은 현지 매체들로부터 나왔던 것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메디슨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 메디슨이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준 것은 바로 원톱 손흥민의 존재였죠.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볼 연계와 공간 침투로 메디슨에게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주던 손흥민 선수와는 달리 최근까지 히샬리송이 골을 잘 넣어주고는 있었지만 그가 가진 볼 연계 능력의 한계와 마무리 능력 등은 그를 케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오늘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클루셉스키의 고질적인 볼 끌기와 속도 늦추기 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현재 리그의 상위권 팀들이 아닌 중하위권 팀들의 경우 토트넘을 만나면 작정하고 내려서서 역습을 노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팬들 역시 잘 알고 느끼고 있기에 다시 손흥민 원톱의 역동적인 공격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르너까지 영입했으니 손, 히샬리송,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손, 존슨, 베르너를 통한 속도로 누를 수 있는 공격 라인을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선수가 더 나은가를 논하기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저 지금처럼 언더래핑 공간 침투하는 풀백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역할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아까운 선수란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 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격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경기가 없어서 다행이야. 재정비할 기회가 있어. 포스테코글루는 소니를 스트라이커에 두고 메디슨과 소니의 연결로 잘하고 있었어. 근데 왜 이 승리 공식을 바꾼 거야? 그럼 히샬리송을 안 쓰고 그의 자신감은 유지시키고 그의 압박과 에너지를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 소니의 압박은 히샬리송은 물론 리그의 그 누구보다 뛰어나 자신감 부분은 잘 모르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인 포로가 없었어. 그는 에메르송보다 훨씬 더 예리한 패스를 잘 넣어. 가장 큰 문제가 우도기와 포로가 없었다는 거야.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포스테코글루가 좋아하는 경기를 하기 힘들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둘 모두 없었지. 울버햄튼의 내려선 수비가 우리를 죽였어. 간단해. 울버햄튼은 마치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할 때처럼 했고 우린 적응을 못했어. 이번 경기는 우리가 얼마나 풀백들에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크게 드러냈어. 포로와 우도기의 공백이 너무 컸고 손과 메디슨, 히샬리송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지 못했어.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는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해. 우리 공격수들은 그런 순간을 만들지 못했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메디슨이야. 근데 오늘 그는 아무것도 못했어. 포스테코글루는 어느 시점엔 소니를 히샬리송 자리로 바꿨어야 했어. 히샬리송은 혼잡한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것에 능숙하지 않아. 소니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움직여. 동의해. 우리 공격진은 너무 욕심이 없었어. 소니를 중앙에 둔다면 그가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야. 소니는 윙에 있으니까 어떤 슛 포지션으로도 진입하지 않았어. 우도기 대신 데이비스를 활용한 것이 아마도 그런 부분이겠지만 소니는 그 자리에서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소니는 완벽한 프로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시안컵 이후에 아직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 지구 반대편에서 90분 이상 경기를 여러 차례 치렀기 때문이야.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상태일 거야. 나도 왜 슛을 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울버햄튼이 자신들 박스에 9에서 10명을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안 되지. 20에서 30야드 거리에서 슛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도 좋고 세컨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시도 대신에 우리는 계속 박스 주변만 움직이며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볼을 잃을 때까지 돌리고만 있어. 소니는 더 이상 윙에서 뛰면 안 돼. 그는 1대1 돌파로 이기지 못하고 좋은 크로스도 거의 올리지 않아. 소니가 좀 더 중앙에서 뛰어야 해. 그게 히샬리송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야. 아니, 소니는 1대1을 이기기에 충분해. 근데 문제는 그가 슛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마도 전술 때문일 거고 크로스는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아. 소니가 좋은 크로스를 하지 않는다고? 팀에서 크로스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소니야. 다른 윙어들은 더 나빠. 소니는 이번 경기에서 전혀 슛을 하지 않았어. 이런 상대로는 원톱에 손흥민을 둬도 안 돼. 소는 중거리 슛도 있고 빠르게 공간을 만들고 1대1에서 치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큰 덩치의 공격수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클루셉스키 자리에 소니를 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클루셉스키는 원톱에 어울리는 피지컬 능력을 갖고 있고 이는 손흥민에게 중거리 슛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해. 히샬리송은 훌륭한 멘탈을 가졌지만 소니가 윙에서 너무 낭비되고 있어. 메디슨과 소니의 중앙에서의 연결이 그리워진다. 소니 다시 슛을 해야 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골잡이가 볼을 잡을 때마다 골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서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거야. 포스테코글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난 베르너가 더 일찍 히샬리송 대신에 들어오고 손이 더 중앙으로 가길 바랬어. 히샬리송을 빼는 결정도 혼란스러웠지만 손을 윙에 둔 건 더 그래. 납득할 만한 그 어떤 말도 없다. 세계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를 터치라인 윙어로 뛰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편 최근 우리 대표팀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옹호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그 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는 한 소니가 소니를 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인기에 신경 쓰거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그게 팀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난 소니에게서 그것이 보였다. 종종 사람들은 소니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항상 웃고 모두들 그와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승리를 원한다는 점이다. 그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여기서도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누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는 지적한다. 그것은 인기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종종 팀원들이나 코치진들 혹은 클럽과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리더로서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다. 소니는 타고난 친절한 사람이다.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높은 기준을 가진 진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렇기에 그런 그가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여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자리에 두는 결정은 손흥민 선수가 가진 역량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없게 하기에 아쉬움은 있는데요.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헤딩 능력뿐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높은 크로스를 통한 헤딩을 해야 하는 전술도 아닌 하프 스페이스 공략 전술이고 원톱에게 필요한 마무리 능력과 골 연계와 창의력 플레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기에 팬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의 전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수들인 포로와 우도기가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보다야 더 나은 팀플레이가 나오겠지만 이 전술하에서는 윙어들이 다소 외면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신할 선수가 없다면 모를까 베르너나 히샬리송도 왼쪽에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에 팬들의 요구가 손흥민 선수의 원톱 포지션인 것인데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토트넘 수비진들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히샬리송의 압박을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만큼 위력적이진 않았는데 이 역할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는 공식 1위로 올라있는 손흥민 선수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가속력과 지능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능력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톱 스트라이커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울러 선수 생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호날두가 그러했고 베테랑 윙어들이 점점 더 중앙으로 온 케이스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중앙 이동은 팀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높은 라인으로 점유율 공격을 펼치기에 내려서는 팀들을 상대로 하는 최적화된 전술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가 가장 좋은 판단으로 잘 결정하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할 수 있는 위치로의 이동을 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뛰는 모습과 전술적 역할을 보니 우리 황희찬 선수도 토트넘의 빠른 수비수 반더벤을 상대로 좀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별 걱정 없어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도 잘 풀려서 그가 행복 축구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